네, 또 용인시가 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고 계신데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전략과 계획을 요구하신 바 있죠. 자, 문화 도시의 용인, 현재 위치는 어떻고 또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요즘 한글과 케이팝, 한국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가 얼마나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며 큰 자산이 될 수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데요. 용인시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문화도시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2023년 문화도시에 재도전하는데요.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용인시만의 특색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비율을 들여다보면은 인근 수원 특례시가 약 6%, 또 성남시가 약 5%에 비해서 용인시는 2.9%, 약 2분의 1 수준이죠.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플랫폼이자 도시 정책성을 상쇄하는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은 그 인프라가 취약성을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용인시는 이번에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말 고무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공기여로 충분한 문화공간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을 대표하는 상징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죠.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청년 김대건 길이 있습니다. 초기의 계획 단계부터 노력하셨고 또 현재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정비가 좀 시급하다고요? 네,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서울에 개최된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본 이번 리스본 마지막 행사에요. 참가자만 해도 35만 명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 기간은 한 6일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참가자가 70만 정도. 이번 저희가 잼버리 대회를 개최했잖아요. 3만이니까 10배 이상 되는 큰 행사이죠.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대회에 맞춰서 청년 김대건 길의 확장과 천주교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은희성지가 있는데요. 2021년 유네스코가 세계인물로 선정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사목 활동을 했던 곳이 있고요. 특히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념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 최초의 사제이시잖아요. 그분이 서풍을 받은 상해 김강성당이 복원돼서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 카톨릭에서는 의미 있는 곳인데요. 세계 청년대회 참가자들이 이 기간 동안 청년 김대건 길을 걷고 용인에 숙박하면서 용인의 문화관광 컨텐츠들을 함께 한다면 세계 청년들에게 특히 용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방문한다면, 재방문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이번에 교황님이 방문하도록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은희성지, 청년 김대건 길, 고척골 공소, 골벤마실 등 방문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충분합니다. 이번 기회가 글로벌한 도시로 되어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용인특례시는 도비, 국비 등 적극적으로 유치해서요.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벌써 충남, 대전과 인천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잼버리 참가단을 제일 많이 모집해서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에게 제공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우리 시의 전력을 보여준 사례이지요. 앞으로 역사와 문화예술이 숨쉬는 글로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용인이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살피고 또 지원하는 일에도 매진하시는데
특히 한부모 가족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용인의 그 수가 상당히 많죠? 네. 네, 용인시에는 2023년 기준 약 1,600가구의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대에 발의한 용인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이전에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기들 엄마들과 함께 돌잔치를 시청에서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당당함과 용기에 정말 놀라웠고요. 그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또한 요즘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 미혼모 등은 포함한 이렇게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입양특례법 개정과 출생통부제 문제점, 예를 든다면요, 유기되는 아이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유기를 방조하게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령과 정책으로 아이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혼모자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엄마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고 키워내는 용기에 우리 모두 격려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구 문제와 연결해서요, 해결하는 정책을 또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한국은 합계 출산율 0.78%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합니다. 인구 문제는 이제 어떤 사회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일 텐데 용인시 가족센터 운영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상현 3동에요. 상현 도서관과 함께 용인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영유아부터 가족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인데요. 그중에서도 용인시 건강가족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간의 교류, 경제 여건상 어려운 문화체험 등, 그리고 또 나들이, 텃밭 가꾸기 등으로 힐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사업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법정 한부모라고 기준으로 포함되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늘 아쉬웠는데 이번 사업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모두 대상이 되어 올해는 대상층이 더욱 넓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용인시 가족센터와 함께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상현 3동의 광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수지구 상현동 460번지 일대에 다목적 문화 스포츠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원래 이 부지는 강교택지지구 개발 당시 소방서가 들어서는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되었던 부지였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지에다 문화예술 스포츠 복합시설을 요구하였고요. 시는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작년 말에 해당 부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 다목적 스포츠 센터는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서 농구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사무공간 등을 갖추어져 있어서 3, 4층에는 또 상현 3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수원 강교지구 스포츠센터 및 공원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규모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이 다목적 스포츠센터의 주차 문제는요, 상현역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연계해서 공영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을 쓸 거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긴 안목으로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시에 계속해서 건의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용인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죠. 네,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초선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공부하며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용인 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